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 시간입니다. 지금 가을 야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죠. 국회에서도 일종의 가을 국회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챗GPT 자료에 넣었더니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구속기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점, 그러니까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걸 물어봤더니 정작 5년에서 12년이 맞다고 챗GPT가 대답하더라고 했습니다. 저도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한번 GPT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정치인이냐 하니까 굉장히 좋게 나와요. 유연한 정치인, 대북관계에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거친 한국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감옥에 간 경험은 없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이건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한 대북 송금 5억 달러와 관련, 또 중간에 150억 원을 좀 가로챈 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도 좀 일관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찾아보니까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챗GPT도 아직은 좀 완벽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디지털이 정치에도 좀 스며드는 모양인데 이건 좀 다른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에서도 그저께인가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을 했는데 취임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총리의 배가 좀 볼록하게 나온 것을 사진을 일명 뽀샵을 한 모양입니다. 다리로 롱다리로 길게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들켰는데 화들짝 놀란 총리 관저실에서 급히 수정 내지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정치 좀 함정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사건과도 관련해서, 사건 아닌 해프닝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심각하죠. 지금 국정감사장은 국민의힘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그 야당이 완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상특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상설 일반 특검법을 이용해서 지금 주식으로 치면은 우회 상장까지 해서 쪼개기 상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김건희 관련 특검법을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도로 치면은 거의 목조르기에 들어간 수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정인 채택, 참고인 채택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정치적인 이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발언을 해줄 수 있는 정인이나 참고인을 각 상임위별로 수십 명씩, 법사위는 100명 가까이 불러 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원하는 정인, 참고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만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100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민의힘은 이 사람들이 나오면 좀 유리한 형국을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39명을 요청했는데 야당이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거절했죠. 여기다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인 출석에 불응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공직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장에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있죠. 일종의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미 탄핵 가결된 인사도 불렀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 이 위원장이 마지못해 출석한 장면도 보였습니다.
국정감사도 좀 어느 정도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인들만 불러 모아서 정치적 발언을 유독해 하는 것은 사안의 객관성과 부조리를 탐색해야 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수사기관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국회가 동행명령장, 이걸 어기면 감옥 갈 수 있다는 엄포하에 정인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사실 협박에 가까운 것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야당이 부르고 싶은 모양인데, 기왕 부른다면은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도 한 번쯤 정인으로 불러서 억울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대북 송금의 정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마찬가지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국회 의석은 지금 여야가 108대 192석 대충 이렇죠. 그런데 국회 정인과 참고인 출석의 수는 300대 0.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스포츠에 만약에 이렇다면 있을 수 없겠죠. 아마 국회법이 이렇다 보니 그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배분적 정의에 어긋나는 만큼 국회 규칙을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챗 GPT 한번 물어보니 미국에서도 이러냐고 했더니 미국도 당파적으로 각 당에 유리한 일방적으로 정인을 불러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쪽 나라도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다른 나라가 어떻든 이게 정의, 배분적 정의에 어긋난다면 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그래서 저는 좀 자제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100대 0, 300대 0, 이거 너무 가혹합니다. 가을 야구도 만약에 이렇다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